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27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차트를 원달러 차트, 금 선물,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XRP BTC 차트와 달러 차트 2017년도와 이제 비교해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야기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그 네스닥에서라 관련 자료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스웰 일정, 세 번째로 그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와 네오와의 대화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베어러블가의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그림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리플 589님이 의견 주신 게 있어서 그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차트로 들어가서 원달러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차트 지금 이제 1194원, 달러당 1194원에 있고,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열어놨는데, 먼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채널, 하단부에서 하단부 찍고 현재 이제 올라와서 주봉에서 20주, 50주, 120, 200, 360주 이렇게 완전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위치가 저는 이 97년도, 98년도 IMF 때 이때 주봉에서 죄송합니다. 완전 이제 정배열되고 그때 이제 크게 슈팅 나왔던 위치와 이제 비슷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이 검정색 120주선과 이 주황색 200주 이평선 골든 크로스 났던 타이밍, 이게 이제 올해 2월 달에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그리고 이때는 4월 달 97년도 4월 달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한 10월 달쯤에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왔으니까 지금 6개월 뒤라고 하면 2월 달에 골크 나고 6개월 뒤인 한 뭐 8월 달 이때쯤에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만약 이제 이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이제 이때는 다만 다른 점은 이때는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 나고 20주선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는 20주선 지지받으면서 반등해주고 그 다음에 지지받고 마지막으로 크게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제 20주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때도 이제 깨고 내려왔었고,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50주선도 살짝 이제 이탈을 했었죠. 한 달 정도 이제 이탈하고 다시 회복을 해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50주선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죄송합니다. 50주선 지지받고 다시 이때와 같이 반등을 해주느냐,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부분은 일단 채널 바닥에 있고 전체적인 모양이 주봉에서 정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금 선물 차트 보도록 할게요. 금 선물 지금 이제 온스당 1927달러로 오늘도 29달러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그 11년도 이때 이제 고점이 1900 한 26달러, 4달러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장중에 지금 이제 돌파가 됐네요. 제가 지난번에 지금 이제 이 라인이 좀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선은 이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고, 지금 이제 11년도 고점이 저항돼서 저항 맞고 한 차례 쉬었다가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예 한 번에 돌파시킨 이후에 오히려 이 1924달러 이 라인에서 이제 지지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채널 4분의 3 라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채널 상단부 2700달러 이 정도 위치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보시면 지금 위치가 금 선물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이 채널 4분의 1 라인 돌파하고 2005년도 이 위치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도 이렇게 바로 이제 급등을 해주면서 이 채널 그 다음 채널, 그러니까 채널 중심까지 올라오고, 물론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조정을 거치고 다시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지금 채널 상단부 이 2700달러도 돌파가 되겠죠. 이때 채널 중반 맞고 쉬었다가 다시 이제 상승해서 채널 상단부까지 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서 다음 채널 중반, 그리고 다음 채널에 또 상단부까지 그 링크 차트가 움직였던 것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마찬가지로 금 차트도 그와 같은 형태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달러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지금 이제 1189달러, 지금 보시면 이 박스의 중심, 계속해서 이제 저항 맞고 떨어졌던 박스 중심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이제 6월 달에 고점 찍고 13,900달러 고점 찍고 그 이후에 수렴을 거치다가 한 차례 떨어져서 한 번 시도, 그 다음에 두 번, 이때까지 뭐 치면 세 번, 네 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이 1300달러를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 빨간색 20주선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짝꿍댕이 형태로 오른쪽을 높인 상태에서 지금 이제 50주선과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만났어요. 이번 주 이제 만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제 1300달러를 확실하게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된다. 1300달러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빨간색 추세선 그린, 이 작년 6월 고점과 그 다음에 지금 이 라인이 이 라인이 6월 고점과 2017년도 고점입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잇는 지금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을 넘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라인은 1300달러보다는 조금 높아요. 지금 보시면 한 1600달러. 그래서 이제 이 1600달러를 완전히 돌파해서 넘어가 줘서 안착을 해야지 2017년도 말 고점부터 작년 6월 고점 이 연결하는 하락 추세를 완전히 이제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우선은 이 노란색, 그러니까 작년 6월하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던 이 하락 추세는 노란 추세 돌파가 되면서 돌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상승과 지금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20주가 50주 골크 만들고 올라와 주게 되면 20주, 50주, 120, 200, 360주. 그래서 완전히 주봉에서 이제 정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보시면 이제 이때는 20주, 120주, 그 다음에 이제 50주였죠. 그래서 이때는 이 120주와 50주가 정별이 이제 안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주봉에서 완전한 이제 정별을 만들어 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럼 이제 돌파를 할 거냐, 이 13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 저는 이제 돌파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돌파가 되는 이유, 돌파가 될 거라고 이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그 알트코인들,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땡겨주는 작업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지면서도 그 과정 중에 한 번씩 반등을 해줍니다. 그 반등한다는 게 뭐냐면, 알트코인이 한번 크게 펌핑이 나오고 그 펌핑 나온 알트코인에서 잠깐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같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비트코인도 이번에 이 1300달러 이 박스 중심을 이번에 다섯 번째 이제 시도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 지금 이제 주봉 차트고, 지금 주봉에서 보시면 이 올라오는 검정색 120주 이평선 이 자리가 도미넌스로 60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이제 이 아래 꼬리 길게 달리고 올라왔던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왜곡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시간 봉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왜곡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내려와서 이 60까지 찍고 그 이후에 한 차례 이제 반등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게 왜곡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 120주선 맞고 반등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올라온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아니라고 하면 60까지 우선 도미넌스가 무너지고 그 이후에 한 차례 반등해주고 다시 도미넌스가 무너지면서 알트코인들이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0주 평선이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에서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더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이제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50월 이평선, 이 초록색 50월 이평선 맞고 지난번에 이제 반등을 세게 했다가 이 50월 이평선 맞고 지금 이제 음봉 맞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빨간색 20월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이 20월 이평선이 50월 이평선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꺾여서 다시 이제 우하향에서 내려오면서 이 도미넌스가 좀 무너지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을 잠깐 보면 지금 이제 일봉에서는 완전 역별이 됐어요. 20, 50, 120, 200, 360 완전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에너지를 한번 모으고, 이때 한번 이 상승 채널을 이제 하락 이탈한 이후에 여기서 횡보하면서 에너지 모으고 지금 이제 펼쳐지는 그런 상태고, 여기서 펼쳐지다가 21이평선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비트 도미넌스는 앞으로는 계속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XRP 달러 차트 보도록 할게요. XRP 달러 차트를 XRP 달러 차트 2017년도 그림과 올해 그림 이 부분을 지금 이제 헤이유님하고 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다른 분이 이제 올려주신 자료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걸 이제 같이 보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오른쪽에 있는 게 2017년도 XRP 달러 차트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2020년도 현재 XRP 달러 차트입니다. 보시면 2017년도 이 보라색 박스에서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하다가 삼각 수렴을 하다가 2017년도에 여기서 한 차례 이제 이탈하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와 주면서 이 삼각 수렴에서 위로 이제 방향이 정해지고 이 파란색 이평선이 이제 200일 이평선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0일 이평선 올라탄 이후에 이렇게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에서도 지금 모양이 패턴이 지금 현재 모습과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패턴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2020년도 현재를 보시면 현재도 이제 이와 같이 물론 이제 이때는 2017년도에는 한번 이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떨궜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아래로 떨군 과정은 없어요. 그냥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지금 이 파란색 200일 이평선을 현재 이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이제 리본의 형태가 2017년도와 지금 모습이 이제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다시 리본이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아래로 이제 받쳐지면서 크게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같이 보고 그럼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2017년도 이 테더 차트입니다. 2017년도 XRP 테더 차트고 지금 2017년도 어디 위치로 이제 보고 있냐고 하면 아까 이제 2017년도 그 200일 이평선 돌파해서 안착했던 그 위치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삼각 수렴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지금 이제 이 위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삼각 수렴하고 여기서 삼각 수렴에서 아래로 이탈했다가 올라와서 이 200일 이평선 돌파해서 안착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위치로 이제 볼 수 있다. 여기 이제 삼각수렴 이렇게 하고 이 삼각수렴에서 돌파하고 200일 이평선 안착하고 지금 약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다만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2017년도는 이 200일 이평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보라색 360일 이평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보라색 360일 이평선이 위에 있어요. 지금 이제 0.28달러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릅니다. 다른데 전체적인 이제 이 36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 이 위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양은 굉장히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3월 23일 이때 위치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2일, 23일 이때 위치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BTC 차트를 보시면 우선 BTC 차트 주봉 차트고 지금 제가 2017년도 이렇게 큰 주봉에서 큰 하락세기를 돌파하면서 이 20주 평선, 50주 평선 넣으면서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이 나왔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중요한 거는 이 하락세기 돌파하는 부분 그리고 이 20주 평선을 완전히 넘어가서 안착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 하락세기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하락세기 돌파 못했고 이 하락세기 돌파 직전에 이 20주 평선 저항 맞고 약간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돌파를 해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일봉에서 잠깐 보시면 현재 위치 보시면요. 지금 이 51 이평선, 21 이평선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났고 121 이평선과 이 빨간색 하락 쐐기형 상단부 지금 맞고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 부분을 예상을 해보면 2017년도 BTC 차트입니다. XRP BTC 차트고 아까 그 달러 차트에서 3월 23일 위치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 3월 23일이 여기에요. 이 내려오는 이제 그 21이평선과 51이평선 골든 크로스 나고 그 다음에 이 121이평선 밑에서 한 3, 4일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양봉 하나 크게 만들어주면서 한 번에 이 하락 쐐기형 상단부랑 그 다음에 이제 201이평선 361이평선까지 한 번에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201이평선까지 조정을 주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일파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23일로 아까 달러 차트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이제 BTC 차트도 이 120일선을 넘어가면서 한 번에 이 200일과 360일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이 121 이평선 넘지 못하고 이제 맞고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20일과 50일은 골크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2017년도 3월 22일, 23일 그 그림과 같이 이 120일, 200일, 360일 이평선 BTC 차트에서 이 부분을 한 번에 돌파시키는지 그 부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차트와 BTC 차트 거의 이제 비슷한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차트에서 그 200일 이평선과 360일 이평선 그 위치만 다르고, 나머지 모양은 2017년도 그 3월 22일, 23일 그때 위치와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네세라 게세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세라 게세라 관련 업데이트. 이 4번은 뭐냐면, 지금 그 네세라 게세라 그 자료 중에 1번부터 이 19번까지 있는 내용, 이 중에 이제 4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4번 내용이 정부의 세입은 14%의 균일 부가가치세로 한정하며 식품과 의약품, 중고품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2번, 3번 내용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2번은 이제 소득세 폐지, 그리고 국세청을 폐쇄하고 재무분의 국내 매출세 부문으로 편입을 한다. 지금 이제 네세라 게세라가 공표가 되면 딥스테이트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국세청, 그리고 페드는 없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다시 들어와서 4번을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이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자료가 급여세 감면은 경제를 진정으로 통치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내용을 잠깐 볼게요. 기사를 잠깐 보면 급여세 감면은 경제를 진정으로 통치하는 완벽한 방법이다. 급여세를 삭감은 우리가 고용해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불필요한 그런 세금들을 삭감하거나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줄여나가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트 래퍼라는 분이 누구냐면 그 레이건 대통령의 전 경제 고문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의 전 경제 고문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일이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하던 일,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급여세 감면을 매우 중요하며 성공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미국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내용을 이제 올려주셨어요. 내용을 올려주셔서 지금 이제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그래서 관련된 자료가 있나 찾아봤는데 관련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뭐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관련된 자료를 뭐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지금 현재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제 뭐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저에게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10번에 있는 이 재무부는 금은, 백금 등의 귀금속을 담보로 한 레인보우 통화를 발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제 기사로 금을 사기 위해 미국 부채를 벌일 러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봤던 금 선물 차트에서 금 선물이 2011년도 고점을 돌파하는 이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라든가 은으로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몰린다. 법정화폐는 계속해서 이제 찍어내서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가치는 0으로 갈 것이고, 금 가격은 금 본위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면 금 가격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그런 내용이고요.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통화 및 재정 정책은 전례 없는 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과 경기 부양책을 목격하면서 화폐 통화 시스템에 돈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보여준다. 거의 지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화폐에 대한 가치가 0으로 가면서 실물 자산인,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올라가고 금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 은폐되었던 프리에너지 반중력장치 음향치료를 포함한 첨단 기술의 공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이제 가져와 봤는데, 지금 코인 참수님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개미 몰릴 땐 우리 팔아요. 미 제약업계 1조 원대 돈잔치,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처방약 가격 인하 조치를 했습니다.
트위터 내용을 잠시 뒤에 이 부분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냐면, 지금 개미 몰릴 때 우리 팔아요. 미 제약업계 1조 원대 돈잔치해서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이오들이 가격이, 그 제약업체들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서 내부자들, 대주주들이 최소한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을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이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내용을 잠깐 보시면, 트위터에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어제 나는, 이게 7월 25일자 트위터 내용이고, 어제 나는 처방약 가격을 50% 이상 크게 줄이는 그 4가지 조치에 서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봤던, 저는 이제 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은폐되었던 이제 프리에너지, 반중력 장치, 음향 치료를 포함한 첨단 기술이 공개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예전에는 약을 사 먹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음향 치료라든가 어떤 다른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나오면서 치료 방법 자체가 굉장히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약업계 같은 경우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산업이었습니다. 금융하고 그 다음에 석유, 이 제약업계 이 세 가지가 그들이 이제 돈을 벌었던 주 수입원, 세 가지의 큰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그 중 하나를 힘을 뺄 거다. 그 세 가지를 힘을 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중 하나가 이 제약업계가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야기한 그 처방약 그 가격 인하 조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과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약업계에서도 매도를, 저는 먼저 그 내부자들이 매도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에너지부 국내 양자 인터넷 청사진 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퀀텀 컴퓨터가 나오고 이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지난 시간에 이제 투자 7,500만 달러였나요? 투자하겠다. 그 기사를 이제 보여드렸고,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 국내 양자 인터넷 청사진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미국이 어떻게 이 양자 인터넷을 만들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 청사진을 제안했다. 이 청사진은 교육청의 과학실에서 열린 이 퀀텀 인터넷 워크숍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로드맵 보고서는 다양한 과학 커뮤니티와 정부 기관 간의 수십 년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양자 인터넷으로 이전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하고 연구를 발전시키며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나오는 이런 신기술들, 이 퀀텀 컴퓨터, 퀀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지게 될 거고,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인류가 이런 혜택을 앞으로 이제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으로 2020년 리플 스웰이 일정이 이제 변경이 됐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일정이 좀 특이하게 그 대륙간, 북미, 그 다음에 중동, 아시아, 중남미, 유럽에 걸쳐서 7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이렇게 5개 대륙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글로벌 스웰 해서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간 이틀간 이제 펼쳐지는데, 지난번 이제 IMF에서 IMF SDR 개편 시기가 그 10월 13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중순쯤에 이 IMF SDR이 개편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리플사의 이 스웰 일정, 그리고 글로벌 스웰 그 10월 14일, 15일과 이 IMF의 SDR 이 개편 시기가 어느 정도 좀 맞아떨어지고, 타이밍적으로 좀 맞아떨어지고, 이때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발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자료를 더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보시면 IMF에서 경제가 구덩이에 부딪혔을 때 큰 충격을 막기 위해 자동차와 같은 충격 흡수 장치가 있다면 어떨까요? 경제가 궁경에 빠지기 전에 충격 흡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저는 나중에 이제 경제 위기가 와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을 때, 지난번 그 베어러블 가이 그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빙산 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때 그 바나나를 싣고 가는, 금을 잔뜩 싣고 가는 그 누구였죠? 빵형하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숄츠, 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구해준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IMF에서 경제의 어떤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결국 이제 유동성으로 이제 이 부분을 커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유동성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지금 제가 그 리플 스웰 일정과 맞물려서 그
그것과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영화 이야기를 드리니까 너무 이제 무슨 공상과학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내용이 본인하고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이제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분명히 똑같은 영화를 봐도 공감되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네오와 모피어스와의 대화를 같이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피어스, 나도 오랫동안 믿지 못했어. 그러다가 직접 본 거야. 죽은 자를 액화시켜 산자에게 주입하는 걸. 끔찍하리만치 정확한 기계들을 보면서 난 명백한 진실을 깨달았지. 매트릭스가 뭐지? 통제야. 매트릭스는 컴퓨터가 만든 꿈의 세계야.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거지. 인간을 이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건전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피어스가 이제 이야기한 이 부분에서 이 죽은 자를 액화시켜 산자에게 주입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죽은 자를 액화시킨 걸 아기가 태어난 거기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지금 이제 큐아논에서 밝히고 있는 뭐 인간을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인신매매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피를 또 먹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딥스테이트 세력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약간 비유적으로 저는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가 뭐지? 이야기했는데 결국 통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불가능해. 모피어스가 믿기 쉽다고는 안 했어. 진실이라고만 했지. 네오, 그만해. 나가고 싶어? 나가게 해줘. 이렇게 되는데, 지금 큐아논에서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용이 워낙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접해왔던 부분, 경험으로 익혀왔던 부분, 이런 것들과 또 큐아논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워낙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 완전 뭐 정반대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는 게 쉽지가 않다. 근데 모피어스는 믿긴 쉽지 않지만 그게 이제 진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부분 중에 이런 내용들 중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게 이제 진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전 줬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나온 내용들을 잠깐 볼게요. 이게 모피어스가 지금 네오한테 결국 매트릭스가 뭐냐? 매트릭스는 통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결국 통제, 그 딥스테이트가 우리를 통제하는 그 통제된 사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거지. 믿기 쉽다고는 안 했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다음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딥스테이트에 의해 교육부터 정치, 경제, 종교 등 거의 모든 영역을 통제받고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 어려서부터 접해오던 내용들과 전혀 새로운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지식체계와 반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 마지막 네오의 모습처럼 진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 이제 접했을 때 야,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거 말도 안 된다. 너무 이거는 영화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관련된 자료들이 계속해서 이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걸 여러분한테 뭐 믿어라 말아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직접 본인이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고 직접 그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면 된다라고 봐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진실을 한 번의 대중매체를 통해 폭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큐아논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사실이라고 하면 한 번에 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주류 언론을 통해서 한 번에 다 공개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워낙 뿌리 깊게 박히고 세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기존 시스템 안에서 적응하고 어떻게 보면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영역에서 이제 큰 거부 반응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오픈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베어러블 가이 1, 2, 3 그림과 그 오픈하우스 리플 589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인데,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봤던 이 베어러블 가이 그림에서 이 배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도르래가 있고, 도르래에 이제 바구니, 초록색 바구니가 걸려 있고요. 그 안에 자세히 보니까 이게 리플 마크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플, 이 동전이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도르래 이 마크도 제가 죄송합니다. 이 도르래 마크도 제가 이제 그 연금술 관련된 이제 기호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리플 589님이 자료를 찾아주셨는데, 오픈하우스라고 금은 관련된 이 프랜차이즈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하우스 마크가 뭐냐? 오픈하우스 마크가 이 동그라미 안에 또 동그라미가 있는, 방금 전에 이 도르래 모양에서 봤던 이것과 이제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금을 상징한다. 그 연금술에서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금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금과 이 리플 XRP가 연결이 돼서 올라오게 된다.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올라온 이게 이제 바나나로 쌓이면서 바나나랑 연결이 되면서 금과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난 점은 뭐냐면 그 리플 XRP가 지금 이제 XRP로 이제 이름이 됐지만 그 전에 오픈 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픈하우스의 오픈, 그리고 오픈 코인의 그 오픈, 결국 이제 XRP는 만들어졌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금과 연결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었다. 근데 이제 오픈 코인이라고 하면 이 오픈하우스와 연결하면서 바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금과 바로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오픈 코인에서 바꾼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다양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암호화폐 차트도 보긴 하지만 뭐 네스라 게스라 이야기도 드리고 있고, 또 최근에는 매트릭스 영화에서 지금 이제 QAnon 관련된 현재 일어난 일들과 또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저는 큰 그림을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이제 보는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제 의견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 관점이라든가 제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또 직접 확인해서 찾아서 공부하시면서 과연 진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이제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